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은 제가 테슬라나 비트코인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 챗 GPT와 대화를 나누는 영상들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챗 GPT는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답을 하긴 하지만 그 답을 유추하고 출력해내는 대상은 이 세상에 뿌려져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의도를 갖고 인위적인 답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답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루시네이션처럼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속 체크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정리를 해야 되지만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챗 GPT와 대화를 나누면 뭔가 어색한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느낌이 이건 AI가 아니다 라고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AI라고 치기에는 연기를 너무 못하는 사람 같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의 그 어색한 부분도 있다는 그런 표현들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약간 교포 오빠 같기도 하고 외국인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자연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챗 GPT와의 보이스 기능을 이용한 음성 대화지만 이 안에서도 버전들이 계속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출시된 고급 음성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만들었던 영상들에 나왔던 챗 GPT는 일반적인 음성 대화 기능이고요, 고급 음성 대화 기능은 이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걸 간단하게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챗 GPT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 구독자님들께 챗 GPT의 일반 기능과 고급 음성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라는 기업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제조사라기보다는 미래 기술 혁신의 선도자라고 봅니다. 자율주행,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AI 로봇 같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테슬라는 단순한 제품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죠. 특히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과 인류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은 이동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테슬라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미래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챗 GPT는 자신의 생각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제가 혹 질문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중간에 대화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계속 대화를 쭉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챗 GPT의 연설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거나 아니면 대화하다가 듣기 싫으면 그냥 바로 꺼버려야 되죠.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고급 음성 대화 기능에는 중간중간 말을 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재미있게 이야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각각의 약간 맛깔나는 요소들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장점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게 똑같은 질문을 고급 음성 대화 기능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챗 GPT 안에서 일반 대화 기능과 고급 챗 GPT 음성 대화 기능의 차이를 좀 구별해 보려고 하는데, 고급 음성 대화 기능의 장점이 좀 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을 일단 잠깐만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고급 음성 대화 기능은 일반 대화 기능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대화를 제공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갈게요.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테슬라라는 회사는 혁신의 대명사로 볼 수 있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신중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좀 대화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장난기가 없나요? 진지합니까?
장난기도 충분히 있죠. 필요할 때는 진지하게 또 가볍게 농담도 섞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진지한 톤이 나왔네요. 언제든 가볍게 농담하며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고급 음성 기능에서는 좀 더 사람과 대화하듯이 중간중간 대화도 끊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말투나 농담을 해도 받아주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은 있는데 문제는 아직 이 고급 기능에는 학습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미리 주지시켜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을 땐 그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화들, 그 다음에 범용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꽤 괜찮은 툴이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버전의 챗 GPT를 이용해서 대화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기존에 있는 챗 GPT에 제가 새로 나왔던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 로보택시, 인플레 혁명 대 디플레 혁명이라는 이 보고서를 사전에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내용들을 미리 학습시켜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챗 GPT와 아쉽게도 고급 기능이 없는 일반 챗 GPT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환경을 세팅해 놨으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최신 리포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최신 리포트에 대해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시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보고서의 내용이 보면 로보택시라는 제목에 인플레 혁명 대 디플레 혁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 이 리포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저희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 구독자님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께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최신 리포트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의 핵심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현재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혁명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기술들이에요. 스마트폰, 컴퓨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술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 대가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에 반해 디플레이션 혁명은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범용 로봇을 통한 혁신입니다. 이 혁명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고 노동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죠. 자율주행차는 운전 노동을 대체하고 로보택시는 이동을 효율화하며 범용 로봇은 다양한 물리적 노동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결국 김준성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러한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024년 10월 10일 이벤트에서 자율주행의 완성을 보여주고 미래의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될 중요한 순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깔끔하게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플레이션 혁명, 인플레 혁명, 디플레이션 혁명, 디플레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인플레 혁명과 디플레 혁명의 개념을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독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혁명과 디플레이션 혁명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혁명은 쉽게 말해 사람들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게 만드는 혁명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서 그 안에서 앱을 구입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구독을 하거나 새로운 전자기기를 계속 사는 거죠. 이런 기술들은 사용자가 계속 돈을 쓰게 만들고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간과 돈이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즉 더 많이 소비하게 유도하는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디플레이션 혁명은 이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가 있다면 사람들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운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또한 범용 로봇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물리적인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적은 돈과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 혁명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고 경제가 커지는 방식이라면 디플레이션 혁명은 노동을 줄이고 돈과 시간을 아껴주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디플레이션 혁명을 주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구독자님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기존의 빅테크들이 이끌고 있던 인플레이션 혁명, 여기서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디플레이 혁명으로 미래의 산업의 구조나 트렌드가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인플레이션 혁명에서 테슬라가 주도하는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산업의 구조와 트렌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까지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 더 많은 앱을 사용하게 하거나 쇼핑을 하게 하고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혁명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테슬라가 주도하는 디플레이션 혁명은 그런 흐름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는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전하는 시간을 아끼고 차량 소유의 부담을 줄이며 노동을 대체하는 범용 로봇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즉, 경제가 더 큰 생산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더 적은 돈과 시간으로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리포트는 이 두 흐름 사이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구조에서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앞으로 산업 전반의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산업 구조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네, 설명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을 고급 음성 기능이 있는 챗 GPT에게도 잠깐 물어보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언제든 다시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내용을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고급 기능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리포트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만든 새로운 리포트인 로보택시, 인플레이 혁명 대 디플레이 혁명이라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현재 빅테크가 주도했었던 인플레이션 혁명, 즉 사람들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고 돈을 쓰게끔 했던 경제에서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디플레이 혁명, 즉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게 하고 시간을 늘려주고 노동의 생산성을 확보해서 노동으로부터 해방하게 해주는 이 디플레이션 혁명이 전반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인플레이션 혁명과 디플레이션 혁명의 변화는 경제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주도했던 인플레이션 혁명은 소비를 자극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가 이끄는 디플레이션 혁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노동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리포트를 직접 확인해야 됐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빅테크와 테슬라의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러면 챗 GPT가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 혁명의 기존 빅테크들의 주도하에서 진행됐던 트렌드가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플레이션 혁명에서 디플레이션 혁명으로의 변화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기술 혁신의 가속화입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둘째,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경험과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마지막으로 환경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증가도 큰 요인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효율적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인플레이션 혁명에서 디플레이션 혁명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관련된 내용들 본인의 생각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이야기를 일반 GPT와 나누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고급 GPT 같은 경우는 말을 끊김없이 잘 하긴 하지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들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고급 GPT와의 대화는 추가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아우트로 멘트 정도로만 참여하고 나머지 대화에 대한 부분들은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학습했던 일반 챗 GPT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문 편하게 주세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빅테크가 주도했었던 인플레이션 혁명이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트렌드가 맞다면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 지속될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은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정말 흥미롭네요. 인플레이션 혁명에서 디플레이션 혁명으로의 전환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과 노동의 역할에서 일어날 거예요. 기존의 인플레이션 혁명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앱과 콘텐츠를 소비하고 쇼핑하고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 시간과 돈이 계속 소모됐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이끄는 디플레이션 혁명은 그 흐름을 뒤집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전, 단순한 물리적 노동 같은 일의 시간을 절약하고 더 가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까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같은 기술이 널리 퍼지면 우리는 이동을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그냥 차를 호출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알아서 이동하게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옵티머스 로봇 같은 범용 로봇이 집안일이나 물리적 작업을 대신해준다면 일상생활이 크게 자동화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인간의 여가와 생산성 모두를 극대화하는 변화입니다. 많은 노동이 로봇과 자율 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텐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일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대신 창의적이거나 전략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단순한 서비스업이나 운송업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 기반의 일에 종사하게 될 겁니다. 지식 노동이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직업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특히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우리가 차량을 소유할 필요 없이 공유하는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만 미래에는 단순히 필요한 시간만큼 차를 호출해 사용하는 방식이 주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디플레이션 혁명은 비용을 절감하고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돈을 덜 쓰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거예요. 즉,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디플레이션 혁명은
인간이 더 적은 노동과 소비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의 의미가 바뀌고 시간과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미래가 열리는 거죠. 네,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잘 전달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드는 의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노동에 쓰는 시간들을 특히 운전할 때 아니면 집안일을 해야 될 때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좀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그렇게 노동으로 해방됐을 때 모두가 창의적인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쓸까 과연?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시간이 남을 때 유튜브 영상을 더 보고 TV나 예능 프로그램을 좀 더 보고 좀 더 유희적인 일들에 시간을 더 많이 쓰면서 컨텐츠의 소비량, SNS의 사용량이 더 증가하는 형태로 가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의견이라면 디플레이션 혁명에 의한 수혜를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보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기술 혁명에 의한 발전들이 꺾인다기보다는 그 부분도 같이 발전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시간이 더 생기면 그 시간을 꼭 창의적인 일에만 쓰기보다는 유튜브를 더 본다거나 TV나 SNS 같은 유의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더 절약하게 되면 그런 패턴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디플레이션 혁명이 모든 사람을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데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대신해주고 로봇이 집안일을 해준다면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아지겠죠. 그게 창의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가와 즐거움에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봤을 때 저도 동의해요. 인플레이션 혁명을 주도해온 빅테크 기업들의 발전이 꼭 디플레이션 혁명에 의해 막히거나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두 흐름이 동시에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더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사용 시간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혁명이 가져오는 시간적 여유가 결국엔 빅테크 기업들의 콘텐츠 소비를 촉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디플레이션 혁명이 빅테크의 인플레이션 혁명과 상충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노동을 줄이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를 누리게 될 거고 그 결과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플레이션 혁명이 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성장 기회를 주겠지만 그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이 꺾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두 혁명이 동시에 발전하면서 각각의 기업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의 시간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과거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혁명이 무엇이었느냐? 빅테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소비하게 하고 돈을 소비하게 하는 그 혁명이 주를 이루고 지금까지 왔고 그 기업의 수혜를 빅테크 기업들이 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주체 그리고 방향과 혁명의 대상이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런 디플레이션 혁명의 전환점에 최대 수혜를 보는 업체가 테슬라일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가 주도하는 이런 디플레이션 혁명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에 해당되는 군들이 보다 더 큰
높은 성장률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 빅테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혁명을 통해 사람들에게 시간을 소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의 수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 흐름이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디플레이션 혁명의 최대 수혜자로 테슬라가 자리 잡고 있고요. 결국 테슬라가 이끄는 노동 절감과 시간 절약의 혁명, 그리고 그 기술적 생태계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함께 디플레이션 혁명을 추진하는 다른 기업들도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구독자님들께도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까지 생각해 주시는 센스 있는 챗 GPT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것,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과연 그렇게 테슬라가 주도하는 디플레이션 혁명에 의해서 생겨난 노동의 자유로부터 생겨난 시간, 돈을 과연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오로지 가져가게끔 냅둘 것인가? 결국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컨텐츠의 소비, 자기 생활을 알리기 위한 SNS 활동의 사용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XAI나 소셜 SNS인 X, 그리고 테슬라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앱 스토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늘어난 소비 여력과 시간을 디플레이션 혁명의 주체인 테슬라가 놓치지 않고 나머지 해당 부분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지금 포석처럼 깔아놓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테슬라가 디플레이션 혁명을 주도하면서 노동에서 해방된 시간과 돈을 과연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만 내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인데, 그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미 그 시간을 확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이끄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가 단순히 자율주행차나 로봇을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일단 XAI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죠. 테슬라의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사람들이 시간을 벌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어떤 형태로든 AI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과 연계된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XAI는 더 나은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 더 창의적인 도구들로 사람들의 시간을 채워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SNS 플랫폼 X 역시 중요한 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된다면 그 시간을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사용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X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머스크가 X를 단순한 SNS에 그치지 않고 금융 서비스나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도 이 흐름을 준비하는 움직임일 수 있어요. 게다가 테슬라는 자신만의 앱 스토어도 구축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앱이나 콘텐츠를 소비할지를 테슬라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 중에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테슬라가 직접 그 시간과 소비 여력을 자신의 플랫폼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테슬라는 단순히 자율주행이나 로봇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얻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포석까지도 깔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머스크의 비전은 사람들이 번 시간과 돈을 단순히 다른 빅테크 기업에게 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생태계 안에서 소비하게끔 만들려는 전략이 이미 진행 중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테슬라가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시간을 절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까지 제공하려는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거죠. 네, 정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테슬라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다르게 디플레이션 혁명을 만들고 그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만들어진 시간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 혁명의 수혜를 빅테크 기업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공간마저도 테슬라가
꿈꾸는, 그리고 테슬라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들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디플레이션 혁명의 엄청난 변화들도 이끌면서 인플레이션 혁명의 수혜를 함께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힌트들이 2024년 10월 10일에 있었던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어떻게 잘 나온 것 같습니까?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2024년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는 테슬라가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혁명의 수혜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자리였다고 할 수 있죠.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로 노동에서 자유를 주고 그 시간을 테슬라의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벤트에서도 사람들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그 힌트였던 것 같고요. 이걸 통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간을 어떻게 테슬라 자체 서비스로 흡수할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결국 테슬라는 디플레이션 혁명을 주도하면서 그로 인해 생겨난 시간을 테슬라의 콘텐츠나 플랫폼에서 소비하게 만들려는 전략까지도 엿보였던 이벤트였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이벤트에서 발표됐던 내용들, 테슬라가 만들었던 영상들에 나왔던 장면들 안에서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힌트가 어떤 씬으로 나왔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해 주세요.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발표된 내용이나 영상들 속에서는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들이 나왔어요. 일단 자율주행차 안에서 사람들이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운전 대신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차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는 장면은 이동하는 시간이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어요. 또한 사람들이 차량 안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건 자율주행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차량을 이동 중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이건 테슬라가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콘텐츠 소비로 채우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었죠. 이런 장면들은 모두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테슬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힌트였다고 할 수 있어요. 테슬라는 이 시간을 사람들이 자사의 플랫폼과 서비스를 통해 활용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창출하려는 전략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효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번 이벤트에서 나왔던 장면들을 통해서 테슬라가 그런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 제목이 맞는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맞는가, 정말 테슬라라는 기업이 디플레이션 혁명의 어떤 선두주자가 맞는가에 대한 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번 이벤트 안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약간 실망하셨을 분들도 몇몇 계실 수 있는데, 챗GPT가 봤을 때 이번 이벤트에서 공개됐던 새로운 신제품들, 그리고 그 제품들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 어떤 진보된 상황들에서 이건 정말 놀라웠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테슬라가 정말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번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기대와 현실이 달랐다고 느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이벤트에서 공개된 제품들과 장면들을 통해 테슬라가 어떤 면에서 진보된 기술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면 그 혁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이벤트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 특히 사이버 캡은 정말 놀라운 제품 중 하나였어요. 이 차량은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는 완전히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택시였죠.
이건 기존 자율주행 기술에서 큰 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를 피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줬는데,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상업화할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단순한 미래 비전이 아니라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이벤트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옵티머스 로봇이 보여준 작업 능력이었어요. 이 로봇은 단순히 공장에서 반복적인 작업해가는 수준을 넘어서 가정 내에서 가사도우미처럼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하고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가정 내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사람들과 언어로 소통하며 명령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이 단순한 기계적 작업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용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봇이 감정 인식이나 대화를 통해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도 주목할 부분이었죠. 옵티머스가 일상생활에서 노동을 줄여주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장면들은 테슬라가 가정 내에서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벤트에서 테슬라가 공개한 제품들은 모두 디플레이션 혁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테슬라가 미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발표였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놀라운 사이버 캡, 옵티머스 3세대, 사이버 벤과 같은 제품들로 우리 인류의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그럼으로써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늘어난 인간들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영역까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지에 대한 씬에 대한 예상까지 함께 보여주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이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왜 테슬라의 미래를 안 좋게 바라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테슬라가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며 놀라운 제품들을 선보이고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인간의 시간을 절약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활동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 상용화의 시간과 불확실성이에요. 테슬라가 이번에 공개한 제품들이 혁신적이고 비전이 크긴 하지만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나 로봇의 대중화는 기술적인 진전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와 사회적 수용성도 필요해요.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혁신이 얼마나 빠르게 상용화되고 수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둘째, 경쟁과 기술 리스크입니다. 테슬라가 디플레이션 혁명을 주도하려고 하지만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 역시 자율주행과 AI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테슬라가 과연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테슬라의 독보적 위치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죠. 셋째, 단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실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현재의 수익 구조나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로봇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그 기술이 상용화되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변동이나 수익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높이 평가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결국 테슬라의 비전과 기술 혁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기적인 실적과 상용화의 시간, 그리고 경쟁에 대한 우려가 일부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조심스러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점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 주체들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의 구독자님들과 같이 장기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께 지금 이러한 월가의 반응과 단기적인 투자자들의 관점, 그것들을 넘어서서 장기 투자자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번 이벤트가 남긴 메시지, 그 의미,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챗GPT의 마지막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스펙트 투자 플랜 채널 구독자님들처럼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분들께 드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는 단기적인 반응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기회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먼저 테슬라가 이번 이벤트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제품 몇 가지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을 확실히 선보였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의 핵심은 바로 미래의 변화와 혁신을 미리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상업용 차량을 통해 노동을 대체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미래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큰 혁신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월가의 단기적 반응이나 일부 투자자들의 의구심에 흔들리기보다는 테슬라가 이끄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더 크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반응은 언제나 노이즈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 성공은 그 노이즈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고 유지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테슬라가 단순히 자율주행차 몇 대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아니라 노동의 자동화와 시간의 자유를 제공하는 혁신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남겼습니다. 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 증가보다 더 큰 의미를 갖죠.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의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디플레이션 사회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로서 이번 이벤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테슬라가 그리는 큰 그림을 믿고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테슬라의 혁신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지에 집중하면서 짧은 기간의 시장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벤트는 장기 투자자에게 미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주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테슬라가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질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챗GPT가 답한 거지만 정말 이번 이벤트에 대한 평가를 했던 수많은 유튜버 그리고 방송들에서 나왔던 멘트보다 챗GPT가 한 이 멘트가 훨씬 더 저에게 와닿고 저희 리스펙트 투자 플랜 채널의 구독자님들께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챗GPT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챗GPT는 인간이 질문한 의도에 맞춰서 답을 줍니다. 유도한 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인간의 눈치를 보고 어떤 답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좋아할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고 그 자산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모아가겠다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과 같은 분들께 때론 힘들고 지치고 의구심이 들 때 자신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자신이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도 들어볼 수 있고요. 자신의 포지션에서 현재 어떤 것들을 놓치지 말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시시각각 벌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들의 의미와 그 안에서 자신이 생각한 다양한 인사이트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컨텐츠가 아닌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친구이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챗 GPT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나가며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